일단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 원래 2명, 3명이서 하던 일을 나 혼자 해야 돼. 그에 따른 보상도 없어.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구조야. 내가 고생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 거기에 지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뭔 개소리야 하고 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말이 다가온 만큼 군대의 한 해를 정리해보는 컨텐츠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2025년 군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 부사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목만 봐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얘기가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오랜만에 노빠꾸로 시원하게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일단은 시작부터 좀 무겁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사관에게 있어서 2025년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없는지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수가 가장 많은 육군 부사관의 경우 2020년 95%였던 총원율이 불과 5년 만에 42%로 반토막 그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틈틈이 주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산 주식이 마이너스 50%가 됐다? 그러면 그냥 답도 안 나와요. 이거를 탈출할 거란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질 않습니다. 왜냐면 떨어진 건 50%지만 이걸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2배가 올라야 돼. 100%가 올라야 됩니다. 답 안 나와. 근데 물론 뭐 주식에 완벽하게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부사관의 총원율은 불과 5년 만에 반토막 그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2024년의 경우 선발 정원은 약 8,100여 명이었지만 실제로 총원된 인원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4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미 복무를 하고 있는 중장기 군인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언제 피부로 느꼈냐면, 저도 부사관 생활을 했었으니까 올해 이제 같이 복무하던 선배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당연히 저는 같이 복무하던 중대 부사관들의 근황을 물어봤고 답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진짜 거의 다 전역했어. 그 사람이 전역했다고?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군인 할 사람 아니었어? 싶은 사람까지 다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부사관은 들어오는 인원은 5년 만에 반토막, 그리고 밑 빠진 독마냥 남아있던 간부들도 꾸준히 이탈 중.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부사관을 하기 위해서 부사관 학교를 가게 되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사관은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다. 그게 무슨 말이야? 군대의 허리라는 말이야.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에요.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요즘에 부사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도 부사관이 군대 내에서 병사와 장교 사이 위치로 굉장히 중요한 임무 수행을 한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군대의 허리가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하죠? 왜 그렇게 안 하려 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간부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의 매력 저하. 병사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 개선이 되면서 병사와 부사관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거 부사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사와의 처우가 크게 다르지도 않는데 책임감은 높아지고 업무 강도가 늘어나니까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사람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뭐 국방부가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20대 초반의 인구수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정말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없는데 여건도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지원자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갈려나가서 못 버티고 나가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료를 가지고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뉴비 부족, 고인물들의 이탈. 그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조금 읊조려 보겠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왜 없고 있던 사람이 왜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까지,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내 말대로만 하면 군대 다시 살아난다, 부사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맵게 노빠꾸로 갈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부사관 지원율이 왜 이렇게 박살이 났냐? 여건 관련된 문제는 이미 나온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의무 복무 기간입니다. 너무 길어. 이런 빌어먹을 4년이야. 야 4년이면 한번 해볼까 생각이 나다가도 없어지는 기간이야. 한번 해볼까? 나 지금 할 것도 없는데. 나 그래도 신체 건강하고 막 알바 같은 거 하면 일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주변 친구들하고도 싹싹하게 잘 지내고 군인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이런 미친 일단 들어가면은 4년. 4년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의무 복무가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야 그래도 병사들을 이끌어야 되는 계급으로 들어가는 건데 4년은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까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내가 해보고 하는 말이야. 4년이나 안 해도 돼. 그리고 그 말대로면은 빌어먹을 ROTC는 왜 2년 4개월이야? ROTC는 5년 6년 해야지. 부사관보다도 더 높게 시작하는데. 맞잖아요. 부사관 의무 복무는 진짜 못해도 1년은 줄여도 됩니다. 더 줄여도 돼.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의무 복무마저 줄여버리면 지금보다 사람이 더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빨리 나가니까. 그건 맞아요. 실제로 의무 복무를 줄였을 때 부사관이 더 적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물러날 곳이 있어? 뭔가 가능성이 있다면은 해봐야지. 지금처럼 그냥 아무나 받겠다는 그런 마인드보다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에게 4년은 너무 부담되니까 한 1년 정도 줄여볼까? 뭐 1년 6개월을 줄여도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 인원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다 떠나서 4년 하고 나가는 사람도 생각을 좀 해줘야지. 맞잖아요. 군대가 뭐 사기업이야? 지원한 사람들 4년 동안 굴려놓고 전역하겠다고 하면 그냥 알바노야? 1년이라도 줄여가지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보내서 그 사람들도 자기 할 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의무복무가 4년이야? 왜 이렇게 길어? 지금 가뜩이나 유튜브 아니면 뉴스 기사 이런 걸로 부사관 인식 안 좋다는 그런 안 좋은 말만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일단 들어가면 노 밖으로다가 그대로 4년. 20대 거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빠꾸 없이 박혀버립니다. 하고 싶겠냐? 병사로 가면 1년 6개월 복무하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지만 병사로 가면 1년 6개월 복무하고 병장 달면은 200만원 가까이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그거 하고 싶겠냐고. 부사관을 왜 해? 살짝 흥분했네요. 자, 진정을 좀 하고, 아무튼 뉴비 부족의 이유로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읊조려 봤습니다. 의무복무 너무 길다. 이거 한번 좀 줄여보자. 지원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간에 대한 부담감도 좀 줄일 수 있고, 의무복무만 하고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1년 빨리 나가니까 새 출발을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거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뉴비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두 번째죠. 고인물 이탈. 이게 사실은 지금 뉴비 부족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있던 사람들이 나가는 거. 저는 중장기 간부들이 이탈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유가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인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 원래 2명 3명이서 하던 일을 나 혼자 해야 돼. 그에 따른 보상도 없어.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구조야. 내가 고생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 거기에 지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뭔 개소리야 하고 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세상이 너무 발전해버려가지고 그로 인해 강제 빨간 약을 먹어버렸다. 야, 이게 뭔 개소리냐. 다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과거부터 부사관의 여건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제가 초임하사로 GOP 갔을 때만 해도 한겨울에 내부 온도 영하 찍히는 컨테이너에서 매일 살았어요. 퇴근도 못하고. 여름에 말벌 오지게 들어오고, 겨울에 물을 침대 밑에 두면은 다음날 물이 얼어 있었어요. 이거 뭐 오버하지 마, 구라치지 마 새끼야, 뒤질래 하실 수 있는데 진짜야. 내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채 과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대 내 간부 TO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누구 한 명 전출 가면 한 명이 바로바로 들어왔었고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임하사 시절에 그랬고, 시간이 지나면서 휴가도 조금 늘어나고 퇴근은 비슷했고, 컨테이너에서 이제 막사로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4대 가구 첫 1년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진짜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업무가 좀 과중되니까 그걸로 인한 단점이 크게 하나 생겼지만, 그래도 생활 여건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사람이 없는 거야? 나아졌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했던 시대 발전으로 인한 빨간 약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저기 뉴스 기사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인스타 그런 곳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온 말들을 다른 SNS에서
군대에서 또 막 2차 창작해가지고 게시물 같은 걸로 만들고 하면서 그 정보를 접하는 수준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개떡같이 살아도 두리번 거려도 다들 비슷하게 살고 있어. 근데도 그냥 묵묵하게 일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나도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외부의 목소리를 너무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게 잘못된 거구나. 일반적인 건 아니구나. 내 주변 동료들, 선후배들 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들도 나랑 같은 입장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진짜 좀 생뚱맞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생뚱맞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외부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을 수 있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군대도 목소리를 내야지. 맞불 작전이라고 하면은 좀 그럴까요?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될까? 광고를 해야 돼.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뭐 마케팅이 웬 말이냐 막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식당을 아무리 맛있게 차려놔도 홍보가 안 되면 사람들이 몰라서 안 와. 근데 반대로 그냥 그저 그런 식당도 홍보 진짜 기똥차게 해버리면 장사가 잘 된단 말이야. 마케팅 존나 중요해. 군대가 막 현대 삼성 아니잖아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곳은 막 신입사원 뽑는데 마케팅 안 해도 돼. 군대는 아니잖아.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지금 부사관 모으겠다고 허위 광고, 과장 광고를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부사관이 지금 아무리 여건이 안 좋다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더라도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대거 이탈을 하는 와중에 남아 계시는 군인분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나가서 사회에서 새 출발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걸로 인해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로 군인, 부사관이라는 직업이 내 적성에 맞고 지금 환경에 만족을 하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바보 취급하면 안 돼요. 내가 잘 맞아서 하겠다는데 맞잖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군인 없어도 돼? 절대 안 돼.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아무나 있으면 안 돼. 양질의 인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적성에 맞아서 군 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이 느꼈던 부사관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거를 잘 살려서 광고를 해야 돼. 지금 뭐 막 하사 월급을 얼마까지 올릴 거고 막 중견기업에 버금가는 그런 직업으로 만들 거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막 자랑스러운 나라에 어쩌고 저쩌고 그딴 식으로 광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 아무도 안 와. 그거 보고 누가 부사관 해. 막 자긍심, 애국심이 불타올라가지고 나 부사관 4년 내치고 합니까? 절대 안 한단 말이야. 월급 얼마 줄 거고 중견기업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실제보다 과장돼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는 진실을 말해주는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뽀록나 조롱만 오지게 당해요. 하사가 무슨 300만 원을 받아. 무슨 중견기업이야. 그렇게 안 돼. GP, GOP 간부들한테 너희들의 여건은 저 사회에 있는 중견기업급이다 라고 하잖아요. 바로 초동조치봉 3단 바로 펼친 다음에 쫓아와요. 너 뒤졌다. 너 잡히기만 해봐라 하고 졸라 쫓아와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GP, GOP 안 갈 것 같아? 군생활 평생 한다면은 한 번은 거칠 수밖에 없어. 지금 얘기가 약간 산으로 갔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광고를 하지 말고 정말로 진짜로 지금 당장 부사관을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얘기를 해야지. 부사관의 장점을 정리해보고 그거를 들었을 때 흥미를 느낄 만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필해야 돼. 제가 찍은 영상 중에 부사관 장점 영상이 있어요. 국방부 관계자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진또배기 부사관의 장점 영상이에요. 군 전문가분들이나 뉴스 기자분들이 봤을 때 태클을 걸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장점들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 다소 약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야, 저거를 지금 장점이라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누군가에겐 흥미를 끌 수 있어요.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과장, 허위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제가 지금 이렇게 마케팅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당연히 실제 간부들의 여건 향상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 부사관 여건 진짜 문제 많아요. 그거는 꾸준히 개선을 해줘야 돼.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여건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꾸준히 가는 거야. 현실적인 장점들을 내세워서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이제 여건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나아지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군대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좀 생뚱맞게 들릴 수 있어. 갑자기 뭔 군인 모집하는데 마케팅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마케팅 진짜 존나 중요하다.
부사관 분명히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살려서 그리고 계속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년에는 많은 것들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한때 군대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지금도 현직에서 고생하시는 군인분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돼. 자, 여기까지 2025년 군대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아, 이거 하도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목이 쉬어버렸네요. 1편 부사관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